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지은입니다. 카카오가 카카오티라는 택시 호출 앱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카오티라는 택시 호출 앱에서 특정 택시에게만 콜을 몰아준다라는 의혹이 제기돼서 오늘 팩트온에서는 그 얘기를 다뤄볼까 하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종민 기자, 구균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본격적인 얘기를 나눠보기에 앞서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올해로 택시 운행 경력 31년 차인 신만재 씨. 콜했어요. 콜 온 거예요. 고객님과 통화하세요. 예, 손님 목적지까지 잘 가겠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한 3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 모범 택시를 운행하면서 전화콜을 이용해왔습니다. 최근엔 다양한 호출 앱도 같이 쓰고 있지만 상황은 예전만 못합니다. 제가 작년만 해도 한 달에 한 200콜 정도는 그 콜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200건이요? 예, 200콜 건. 그런데 지금은 뭐 코로나로 인해서 힘은 들겠지만은 지금은 30콜 받기가 힘듭니다. 특히 카카오티 블루 서비스가 생기면서 일반 택시와 블루 택시 간의 영업 차이가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T크루즈는 그 사람들 제가 듣는 거나 정보로 의하면은 그 2교대 하루에 500 정도는 그 한 사람당 찍고 있는데 그걸 상회하는 그 콜을 받고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일반 택시 기사들이 하루 17시간씩 한 달을 일해도 벌 수 없는 금액. 카카오티 블루로 호출이 몰린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입니다. 카카오 그 대기업에서 이 콜 배차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 편파적이고 그 독주 체제로 가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영상에 나온 택시기사가 콜을 몰아준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우선 이 논란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 좀 알아보려면은 카카오 모빌리티의 택시 사업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카오는 지난 2015년 3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택시 서비스인 카카오티를 출시한 이후에 블랙, 스마트 호출, 벤티같이 다양한 영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카카오티 앱에 가입한 사람은 2,300만 명으로 누적 주행거리만 65억 킬로미터나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카카오티 앱에 가입한 택시 기사들의 수도 전체 기사들의 90%에 육박하는 23만 명 수준입니다. 특히 카카오는 최근에 승차 거부를 조금 불식시킬 수 있는, 승차 거부 없이 택시를 부를 수 있는 프리미엄 택시 서비스인 카카오티 블루를 출시하면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 블루는 서비스 요금이 일반 택시보다 최대 3,000원까지 비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쾌적하고 그리고 승차 거부 없고 좋은 서비스를 승객들한테 제공한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거리에 해당하는 요금 말고도 3,000원을 더 내면 이 카카오티에서 제공하는 블루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카카오의 콜 몰아주기 논란이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일부 택시 회사를 인수해서 강제 배차하는 방식의 이 블루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중점적으로 얘기를 나눠볼 것은 여러 가지 카카오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택시 종류 중에 블루를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카카오는 카카오 블루를 가맹사업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가맹사업 형태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미노 피자나 베스킨라빈스가 이제 회사가 직영도 있고 가맹도 있는데 이런 것처럼 카카오가 일부 택시 회사들을 회사 자체를 사들여서 이제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가맹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택시 회사가 카카오의 브랜드를 달고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전국에 5,200여 이 카카오 블루 택시가 운영되고 있고요. 카카오는 올해 안에 이 블루 택시를 10,000대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택시 업계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미 지난 5월에 전국 택시운송사업조합과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서초에서 카카오의 콜 몰아주기를 성토하는 토론을 여는 등 택시업계에서는 이미 콜 몰아주기 행태에 대한 문제를 공공연하게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택시기사들의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콜 떨어뜨리는 게 다양하고 과거와 같이 떨어뜨려주면 되는데 이쪽으로 몰아요. 콜 떨어지는 걸 봤는데 어떻게 보여주지도 않아요. 막 없애버려. 근데 딱 보는데 자기가 서 있는 데서 얼핏 봤는데 옆이더라 이거예요. 100m도 안 돼. 근데 자기한테 안 떨어지고 잡기도 전에 없어졌는데
그래서 한번 서 있어 봤대요. 아, 예. 얼마나 빨려나. 한 5분 있으니까 오더라는 거예요. 카카오티가. 차이가 그 전에 카카오티라든가 이 카카오에서 택시 회사를 운영하기 전에는 거의 이제 100%가 일반 조합원들한테 콜이 떨어졌던 건데 길든 작든 떨어졌어요. 근데 그 카카오가 택시를 회사를 인수하면서 카카오티라는 걸 만들어 놓고부터는 이제 물론 뭐 자회사니까 저기 한 거 처음에는 차별이 얼마 안 났는데 지금은 표가 나요. 콜 떨어지는 일이. 이게 같이 카카오티하고 같이 서 있으면 다 넉넉고 앉아 있는데 카카오티 택시는 저 콜 받아서 가야 됩니다 하고 가요.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지금 카카오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카카오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차들한테 우선 콜이 가는 것 같은 느낌은 많이 받아요. 주변에 같이 서 있다가도 그 차들이 먼저 빠져나가고 이러는 걸 보면 그 자동 콜 시스템은 카카오티 이전에도 있어서 뭐 1,000원 정도만 더 내면 우리가 콜 택시를 부를 수 있었고, 근데 이게 뭐 좀 많이 다른가요? 이전에는 그 전화를 해서 1,000원의 콜비를 더 내고 택시를 불러서 타는 방식이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5년 3월 카카오가 카카오티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택시 호출 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고 택시를 부르게 되면 앱이 운행 가능한 택시를 매칭해 주는 방식인데요. 택시기사들은 이 매칭하는 방식에 있어서 콜 몰아주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카카오는 운행 기록이라든지 교통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AI 시스템이 배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몰아주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티의 AI 기반 배차 시스템은 단순 거리 기준이 아닌 승객에게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지 실시간 교통량도 함께 분석합니다. 또 기사의 배차 수락률과 운행 패턴, 수요 공급 비율 등 다양한 변수에 빅데이터를 적용해 승객과 기사 간의 매칭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스템 특성상 특정 서비스나 차량에 콜을 인위적으로 배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얘기는 좀 달랐습니다. 저희는 최소한 낮에 해도 한 20개 정도 콜을 받거든요. 빨간 차는 뭐 많이 받아야 4-5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콜이 적으니까 일단은 카카오 쪽으로 먼저 주고, 이제 남으면은 뭐 일반 차나 택시를 주는데, 기사들니까는 같이 있어도 카카오를 먼저 주거든요. 콜을 카카오에서 카카오티한테 밀어주잖아요. 밀어줘요? 우리가 일반 택시랑 소인이 없는 걸 사람을 맞추기 힘들죠. 카카오가 진짜 카카오 택시들한테만 콜을 더 밀어주는 거예요? 일단 수익을 내야 되니까 카카오 입장에서 직접 회사를 운영하는데 카카오 수익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하루에 보통 10시간에서 한 11시간 근무를 하는데 한 18건에서 20건? 그 정도는 하루에 대본을 받는 것 같아요. 평상시보다는 제가 일반 택시를 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콜로 움직이는 횟수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카카오에 실제 콜 배정 내역 등을 요청해봤지만 그 답변이 없어서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일반 개인 택시와 카카오티 블루를 섭외해 기자 바로 옆에 일반 택시를, 기자와 500m에서 1km 떨어진 곳에 블루 택시를 세워놓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제 옆에 카카오티 앱을 이용하는 일반 택시가 서 있는데요. 이곳에서 앱으로 택시를 잡아보겠습니다.
기자의 반경 300m 안에는 다른 택시들도 있었지만 블루 택시가 배정됐는데요. 우리 옆에 지금 일반 택시가 서 있는데 기사님한테 배정해줬잖아요. 우리 일반 호출로 불렀는데. 여러 번 다시 시도해봐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연이 아닐까? 두 기사의 호출 내역도 비교해봤습니다. 지난 1일에서 11일까지 카카오티 앱을 통해 들어온 호출 건수는 일반 개인 택시가 2건인 반면 블루 택시는 145건으로 무려 70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심지어 블루 택시 기사가 카카오와 가맹 계약을 맺기 전인 5월 하루 평균 1.5건의 호출을 받았다면 가맹이 된 지 열흘 만에 일평균 13건의 호출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택시 업계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의혹들. 정말 카카오는 카카오 블루에 코를 몰아주고 있는 걸까요?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저희 취재진과 또 택시 그 업계 기사님들이 진행한 어떤 실험들, 증언 등을 통해서 본다면은 합리적인 의심 지점이 있는 거고요. 최근에 구글 AI가 성인 얼굴을 어린아이 얼굴로 인식하는 등 이 정확성의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카카오의 AI, 이 인공지능의 객관성과 정확성, 공정성을 우리가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지적도 나오는 겁니다. AI의 신뢰성, 이것을 인공지능이니까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된다. 이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하고 있는 이 배차 시스템, 이 배차라는 업무 자체를 인공지능이 대신할 뿐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이제 코드에 함수나 이런 부분에서 카카오 가맹점 택시와 일반 택시, 그렇지 않은 택시 간에 구분이 되어 있거나 그런 함수가 있고 그 변수로 인해서 배정이 뭐 예를 들어서 일감 몰아주기가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충분히 의도성이 있는 코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걸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카카오 블루는 카카오 회사 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 회사 차에 우리가 코를 몰아주는 시스템이 뭐가 문제가 되냐? 일단 그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특정 사업자의 거래 기회를 배제시키는 것으로서 공정거래법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서울 개인택시조합의 대의원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이분들은 일단은 법적으로 집단 대응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조합에서도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고 편파적인 콜 배차로 인해서 지금 조합원들의 불만이 켜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금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어요. 기사님들의 입장에서 콜을 더 받으면 아무래도 그만큼 더 운행을 할 수 있는 횟수가 많아질 거고 수익 창출로 연결이 될 거고 그럼 이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택시 기사님들도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 카카오 블루에 가입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카카오가 직접 인수를 해서 운영하는 카카오 택시 회사나 그다음에 이제 가맹 택시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이제 카카오티 블루의 회사 차원에서 가입을 해서 운행되는 블루 택시 기사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일단은 예전 같으면 산학금이라 그랬죠. 다달이 돈을 내야 되고 거기에 미달될 경우에는 스스로 돈을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은 산학금이라는 그런 부담이 없어진 데다가 다달이 또 고정된 월급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상 영업을 했을 때는 택시회사와 기사가 6대4의 비율로 통상 6대4의 비율로 수익금을 나눠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죠.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면서 카카오티에 카카오 블루에 가입한 택시 기사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개인 택시 기사들입니다. 그간에 무료 데이터로 그냥 서비스를 해줬는데 지금 가맹점이라는 그 타이틀을 걸고 수수료를 지금 회사 법인은 3.5%, 벤티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10% 계약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 3.5%는 상당히 높은 그 수수료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 택시 같은 벤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지만은 나중에 내려간다는 보장도 없고 계속 올라간다는 저기가 있는데 지금 너무나 과대한 그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
그래서 택시기사들 사이에서는 이 수수료를 어쨌든 문제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이견을 제시했을 경우에 이 카카오, 그러니까 본사가 이 앱을 통해서 주는 호출 건수가 줄어들면 전체 매출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끌려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무엇보다 택시회사가 카카오와 이제 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계약과 제휴계약이라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체결을 하고 있는데요. 가맹계약은 가맹본부인 KM솔루션과 5년마다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제휴계약은 모회사인 카카오 모빌리티와 3개월마다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또 문제가 나옵니다. 이 제휴계약 수수료를 3개월마다 다시 산정하는 과정에서 본사가 수수료를 임의로 올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 카카오가 지금 가맹 사업을 하면서 그 가맹 사업자한테 20% 수수료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제휴계약을 또 맺어요. 그러면서 16.5% 정도 그를 돌려주는데 홍보비 명목으로. 사실은 그 제휴계약이라는 게 3개월마다 갱신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도전이 강화될수록 제휴계약에서 맺은 인센티브가 낮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해가지고 그런 수수료가 좀 과하게 책정될 위험도 있는 거고. 승객들은 이 승차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불친절한 그런 것들이 택시를 이용하면서 좀 우리가 문제가 되곤 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카카오티 앱이 생기면서 약간 한번 걸러지게 되니까 좀 믿고 탈 수 있는 문화도 좀 만들어진 것 같고. 그렇죠. 솔직히 승객의 입장에서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는 의문을 가질 법도 합니다. 그 기존에 콜 골라받기라는 문제도 있었고 승차 거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이렇게 강제 배차를 할 수 있는 블루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상태거든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이렇게 높다 보니까 카카오티라는 서비스가 호출 서비스, 택시 호출 서비스를 독과점할 수 있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호출하면 그만이고 택시를 타고 가면 그만이지만 그 과도한 수수료는 택시 시장 전체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어떻게 보면 가맹 택시가 됐을 경우에 그 수수료라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블루 택시를 부를 때 최대 3,000원까지 내야 되는 그 소비자 입장에서 내야 되는 수수료를 그거를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는 권한이 카카오만 갖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 이게 독과점이 혹은 또 독점까지 넘어갔을 경우에 택시 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카카오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다가 그냥 간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 대한민국의 이 택시 시장을 카카오가 다 장악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어떠한 행포를 하더라도 우리가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플랫폼 사업이 워낙 많이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제 수수료와 관련된 문제들도 터져 나오고 있고, 우리 TBS에서는 지금 처음으로 택시 업계에 대한 상황을 좀 짚어보면서 관련된 플랫폼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기존에 그런 플랫폼 사업들은 어떻습니까? 그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배달의 민족은 지난 4월 이 소비자가 주문한 주문액의 5.8%를 수수료로 매기겠다라고 이렇게 발표하고 나서 좀 크게 논란이 됐었죠. 배민이 처음에는 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0%, 그러니까 수수료를 아예 없앤 상태에서 그 사업자들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가맹업체들이 들어와서 현재 그 1위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겠죠. 물론 이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정책이 뭐 여론도 악화됐고 또 공정위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지금 보이면서 약간 일단락 되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수수료가 올랐을 경우를 가정한다면 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오른 만큼 그 음식 가격에 그 반영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요. 또 비슷한 사례로 직방이나 다방 같은 부동산 어플 얘기도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 침체가 계속되면서 이 부동산 그 앱 이용 수수료를 올려서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만큼 충당을 시키려고 했다가 이 배민 사태 이후에 시장 눈치를 조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엔 플랫폼 사업이라는 게 누군가는 돈을 더 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 소비자는 지금 배제가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맹택시하고 가맹택시하고 갈등이 생길 거고, 매출 쏠림 현상이 지속적인 문제가 생길 거고, 법인하고 개인 택시의 갈등이 생기는 거고, 결론은 택시 업계하고 소비자 문제가 생길 거죠. 가맹택시 늘어날수록 그 피해는 소비자 더 빨리 오는 거예요. 결론 이렇게 되면 양분될 겁니다. 택시 업계는. 기본적으로 택시 업계는 어느 정도 분열될 거라고 봐요. 일단은 카카오 콜로 들어가면은, 가맹 사업에 들어가면 일단 콜도 많이 떨어지고 어느 정도 안정적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반으로 카카오를 선전하는 거고, 그래서 그 사업주들이
감행할 그 유인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시장 자체가 죄수요 딜레마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감행 사업을 하려는 유인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 기업이, 한 업체가 그 영역에서 독과점, 그러니까 독점 내지는 뭐 과점을 하게 되면 일단 뭐 선택권이 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카카오티 외에 그 다양한 택시 앱이 출시되기도 했죠. SK텔레콤의 택시 호출 서비스인 티맵 택시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택시를 맹추격하면서 2위, 2019년 기준 전체 택시 기사의 82%인 22만 명이 티맵 택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택시 가입자 수인 24만 명과도 별로 다르진 않은데요. 별다른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카카오의 아성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치로도 확인이 되는데요. 택시 호출 앱을 설치한 소비자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카카오 T 앱을 설치한 소비자가 67%, 티맵 택시 같은 경우는 16% 정도밖에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기사는 처음에 뭐 생기면서부터 카카오를 들어갔으니까 카카오를 깔아갖고 다니니까 계속 받게 된 거냐. 다른 앱은 이용 안 하세요? 다른 앱은 티맵도 같이 깔아져 있고 있는데 특히 뭐 요즘에 대세가 카카오 아니에요. 티맵이나 이런 쪽은 조금 약하고 지금 현재 카카오가 서울 시내 대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뭐 그냥 여기 그 모범 운전자회 계신 분들 중에 뭐 회원 중에 몇 퍼센트 정도가 한 100%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반 이상이 카카오티를 이용하고 지금 후발주자들과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그리고 KST 모빌리티의 브랜드 택시 마카롱 택시도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실시간 호출뿐 아니라 최소 2시간 전부터 최대 7일 전까지 원하는 시간대에 택시를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5월 초 기준으로 KST 모빌리티와 가맹 계약 체결한 택시가 전국으로 약 7,600대 수준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 블루가 5,000대 수준인데 2,000대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그 후발주자들이라든지 이렇게 중소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의 카카오티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에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플랫폼 사업이 성행하는 그런 사회적 트렌드로 가면서 택시업계의 그 변화도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각 주체들, 그러니까 택시 기사님들, 그리고 카카오, 그리고 승객들, 이 모든 이 사업과 연관돼 있는 주체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전문가들은 우선 그 새로운 플랫폼 그 모빌리티 업체, 그러니까 스타트업과 신규 스타트업과 기존 업체들이 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구도로 다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택시업계 내부에서도 외부의 플랫폼 업체를 그냥 단순히 따라갈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그 택시업계가 지금 현장의 노하우나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개선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우리 택시만의 독자적인 플랫폼을 빠른 시일 안에 우리가 개발을 해서 또 투자도 좀 해야 되겠죠. 해서 우리 택시 기사님들이 마음 놓고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방향을 다시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봐져요. 택시를 직접 운영을 하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택시를 운영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기존에 있는 드라이버들, 기사들하고 같이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텐데 조금 더 같이 상생을 하려면 이 시장을 좀 더 키워야 된다. 그래서 조금 더 고급화 전략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한 사업자 안에서 뭐 마카롱도 들어갈 수 있고 카카오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또 다른 플랫폼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택시 회사 안에서 사업주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한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사업체를 골라서 가맹한다고 그러면은 본사와 그 가맹 사업자와의 관계 속에서 좀 건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TBS 팩트온에서는 택시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그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다가가 봤습니다. 직접 실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의심이 될 만한 그런 정황들을 포착을 했는데요. 플랫폼 사업자들은 앞으로 소비자들의 편익이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영업 전략을 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 뭐 택시 기사님들이랄지 다른 업체와의 상생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팩트온은 시민의 눈으로 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